지금까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이론 중에 특히 방사선 호메시스는 TV나 광고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호메시스, 즉 저설량에서 오히려 방사선 피폭이 더 도움이 된다. 소량의 방사선 피폭은 오히려 인체의 면역 기능을 자극해서 몸에 도움이 된다. 건강해진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ICRP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채택하지 않는 이유, 이걸 보면은 첫 번째는 실험 결과가 연구자마다 다릅니다. 즉 A 실험자가 한 실험에서는 호메시스 반응이 일어났는데 B 실험자가 실험한 결과에서는 호메시스 반응이 발견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연구자마다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항상 이로워 라고 입증을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인위적인 실험이다 보니 표본이 너무 작고, 표본이 작다 보니 통계적으로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효과야 라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을 이용한 실험이다 보니 방사선의 유물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하려면은 방사선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다 보니 인위적으로 뭔가 이런 방사선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런 실험 자체도 인체 실험을 할 수 없으니 동물, 그것도 그 하등 동물, 좀 낮은 레벨의 동물 실험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 방어에 문제가 되는 암, 그리고 유전적 영향, 여기 외 암과 유전적 영향에 대해서 집중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생물학적 영향에 주목하여서 이루어져서 인체에 대한 입증 결과가 거의 없다. 즉 정말로 이게 암을 일으키고 유전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생겨지는가, 정말로 호메시스가 암을 막아주는가, 이런 쪽 데이터가 아니라 몸에 활기가 돈다던가 이런 다른 생물학적 영향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정말 이 방사선에 의해서만 나타났다라는 걸 증명할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또 언급했지만 방사선 외에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영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론 때문에 ICRP에서는 이 방사선 호메시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DDREF, 그러니까 낮은 선량에서는 방사선이 1 증가할 때마다 위험도가 1 증가하는데, 고선량에서는 선량이 1 증가하면 위험도가 2 증가한다. 이 증가율의 차이를 DDREF라고 한다. 그리고 이 값은 2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DDREF라는 표현만 사용하고 선량률 효과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명합니다. 선량과 선량률에 의한 효과인자, 즉 낮은 선량률과 높은 선량률에서 얼만큼 위험도가 차이 나는가, 그게 선량률 효과인자 DDREF입니다. 여기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고 바꿨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어떤 거 설명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오직 이 부분 밖에 없다. 높은 선량에서 높은 위험도, 이 데이터만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선량 0에서 이 데이터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이 위쪽 부분의 그래프를 이렇게 연장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여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제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사실 여기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낮은 선량에서는
더 안전하다가 높은 선량에서 더 급격히 올라간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량의 그래프에서 문턱이 없는 선형 비례가 아니라 여기는 선형 2차 모델이다. 즉, 이 일직선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2배,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증가한다. 2차식으로 증가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어떤 그래프냐면은 저선량에서는 이렇게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선량이 되면은 제곱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선량에서는 2차식으로 증가한다 라는 모델인 겁니다. 즉 선량과 위험도, 즉 반응은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고선량에서는 제곱으로 증가한다는 모델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장을 하는 선형 2차 모델의 근거는 무엇인가 인데, 이 근거는 방사선은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게 아니라 분열 중인 세포의 DNA를 공격해서 이 DNA가 손상된 경우 이 세포가 자기 사멸을 함으로써 손상된 DNA를 자기 자손에게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량 영역, 즉 이 영역에서는 원래 DNA는 두 개의 가닥으로, 즉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량이 낮을 때는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단지 한 가닥만 끊어버릴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 DNA는 높은 확률로 이 끊어진 연결을 다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선이 끊어지는 걸 한 가닥 절단이라고 합니다. 한 가닥 절단은 다시 복구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피해가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한다. 그런데 고선량률이 되면, 즉 이 영역에서는 방사선이 지나가다가 이 한 쌍의 DNA를 서로 다른 연결을 각각 끊거나 아니면은 한 개의 사슬을 두 번 끊어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한 개의 방사선이 두 번 끊거나 두 개의 방사선이 각각 다른 사슬을 끊어서 결과적으로 한 쌍의 DNA가 두 가닥이 끊어지는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경우, 즉 두 가닥 손상의 경우에는 이 피해가 복구되기 힘들다. 즉 높은 확률로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선량이 높아지면은 선량만큼 비례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닥 절단이 일어나는 순간 얘는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급증한다. 그래서 높은 선량에서는 피해가 훨씬 많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형 2차 모델의 근거는 한 가닥 절단과 두 가닥 절단이 일어나는데 저선량 영역에서는 한 가닥 절단이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량에 비례해서 피해가 증가하지만 고선량 영역에서는 두 가닥 절단이라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한 가닥 절단은 당연히 일어나고 두 가닥 절단이 일어남으로써 오히려 피해가 급증한다 라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이 선형 2차 모델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진 모델은 아닙니다. 지금 받아들여진 모델은 단 하나, 고선량에서 나온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는 것, 즉 문턱 없는 선형 비례 가설, 이것만 ICRP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모델입니다.